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이 2020년 대입 수능 이제 풀이를 가형, 나형을 전체 문항을 다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이틀 연속 그냥 밤새도록 이제 낮에는 수업을 하고 이제 또 오후에 저녁에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새벽에 걸쳐서 촬영하다 보니까 몸이 탈이 났어요. 그래갖고 영상 2개를 찍고 나서 좀 누워 있었습니다. 힘들어서 있었는데 센 이제 찍은 지 꽤 오래됐어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또 빨리 지금 또 기말고사 대비 때문에 올려놔야 되는데 또 독자님께서 부탁하셔갖고 또 제가 먼저 원래 요거 정적분 먼저 찍어야 되는데 활용 파트를 먼저 부탁하셔서 제가 먼저 활용 파트를 찍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구독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수능 수업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수투, 그 다음에 고등수학, 수원 위주로 계속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석도 찍을 거고, 실력도 다 찍을 거고요. 그 다음에 블랙라벨 1품까지 다 찍을 겁니다, 선생님이. 근데 뭐 다 찍을 건 아니고요. 주요 문항 있잖아요. 좀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항 위주로 찍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문항 공부하실 때 마음 도움 되시라고 할 테니까 최선을 찍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열심히 하시고요. 저 함께 하시면 공부하고 실력 올리는데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내서 열심히 할게요. 이 문제 984번부터 해서 같이 한번 출발해 볼까요? 다 같이 출발. 자, 그러면 984번 문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고참 개수가 1인 이차함수래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fx라는 식을 어떻게 세운다? 최고참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식을 세울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3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를 대입해서 이런 것들은 다 대입해서 미리미리 정리해 놔야 됩니다. 함수값들 이렇게 표시해 보시고요. 1번. 두 번째 이거죠. 이게 뭐야? 0부터 2013까지니까 이해 연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범위 알죠? 갈라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0부터 얼마까지? 3까지 fx. 먼저 이 좌변의 식을 범위를 갈릴 수 있죠? 갈라볼게요. 0부터 3까지 fx dx, 3에서부터 2013 fx dx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지? 마찬가지 우변도 3에서부터 2013까지 fx d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요건 지워버리면 얘는 사라진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 fx dx 값이 이렇게 제로가 된다 이거죠. 우린 지금 fx를 알아야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식이 몇 개 필요하겠어? 2개 필요할 텐데 이 fx를 여기 대입을 해서 적분했을 때 a, b에 관한 값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 있겠죠? 자, 해볼게요. 0부터 3까지 fx 이렇게 넣어볼게다가 자, 뭐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dx가 되겠고 이꼴 제로가 된다. 자, 적분해 보겠습니다. 3분의 1 x 3승 2분의 1 ax 제곱 플러스 bx 0부터 3까지 꼴 제로가 되겠죠. 자, 3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얼마야? 9 플러스 2분의 9a 플러스 3b 꼴은 제로가 되고요. 자, 2배 했을 때 18 9a 플러스 6b 꼴은 제로다. 됐죠? 전부 다 3으로 약분되니까 3a 플러스 2b 플러스 6 꼴 제로가 됩니다. 1번, 2번 어떻게 연립을 해야겠지요? 연립해볼게요. 자, 이거 그대로 데리고 올게. 자, 3a 플러스 b 플러스 9 이꼴 제로. 얘는 3a 플러스 2b 플러스 6 이꼴 제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빼주세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b 플러스 3 이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자, b 값이 이렇게 3이 됩니다. 게다가 3을 딱 대입을 했어요.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3a 마이너스 12이 되기 때문에 a 값은 빼기 4가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값이 나왔죠. 결국 우리가 fx식을 알았다는 얘기지. 결국 fx식을 써볼게. 어떤 식 될까요? 자, fx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나올 수 있네요. 그죠? 네. a, b 값 나온 값을 대입해서 이렇게. 자, 이제 뭐 할 차례냐면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 인수분해 볼게요. 3하고 1. 그죠? 어떻게? 요 1과 3을 지날 수 있지요. 자, x축과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는 원래 어떻게 합니까? 정적분 해야겠죠. 그죠? 하지만
이 파트는, 이차함수 파트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아시죠? 요렇게 2차식이 자, 이렇게 있을 때 또는 이렇게 있을 때 관계 없습니다. 자, y 이꼴 fx. 어차피 넓이는 자,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얘가 됐건 넓이 s는 말이죠. s는 자, 그죠? 어떻게? 공식이 있어. 그지? 6분의 최고차계수 a라고 써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자, 2승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3승 되겠죠? 자, 적분이기 때문에 3승 되면서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인데 정적분의 이제 어떤 개념 공식에서 나오게 된 건데 요거 그냥 외우도록 하시고요. 뭐 설명하기 힘들고 일단 외우세요. 자, 어떻게 s는 여기 6분의 최고차계수 앞에 1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a가 바로 1인 거죠. 이렇게 해서 2를 그대로 데리고 오시고요. 그지?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워주시고 자, 베타 값이 알파 값이 1이고 베타가 3이니까 3-1의 몇 승? 3승 해서 6분의 2의 3승 8 얼마? 3분의 4 이게 답이죠. 그 s란 값이 얼마예요 지금? 요 값이 3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s란 답을 구했어요. 자, s 참 우리 s고 있죠? 네. 요렇게 미안.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자, 3분의 4를 대입하면 답이 얼마 나와? 이렇게 답이 40이다. 이런 답을 수능 기출문제에서 출제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선생님 이런 말 하고 싶어. 어떤 친구 하는 말이 선생님 이렇게 구하지 말고 이거 공식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1부터 3까지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적분할 겁니다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빼기 붙여야죠. 얘를 풀면 답이 나올 텐데요. 물론 얼마? 3분의 4 나올 텐데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이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우리 수능 문제 풀 때 학교 시험 풀 때 어떻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풀어야 됩니다. 알습니까? 공식 있는 것들은 빨리 공식을 활용해서 풀어줘야 돼요. 어려운 거 이거 아닌 거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것들만 풀면 되거든요. 알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은 빠른 시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결코 죄 짓는 건 나쁜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어야 맛이 아닙니다.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공식을 이용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음 문제 985번으로 모시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985번. 자,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자, 얘도 공식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선생님이 보여드릴게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요.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이렇게 만나는 어때? 상황이 있겠지. 그죠? mx 플러스 n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자, 이렇게 만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이 교점 하나를 알파라 하고요. 이 교점 뭐라 한다? 베타라 했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자, s는 어떻게?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씌워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왜? 2승 적분하면 몇 승? 3승. 아까 2차 했다가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뭐 했을 때?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근이죠. 우리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뭐 그림이 이런 모습이 되건 이런 모습이 되건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 상황에서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는 이와 같은 공식 쓰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이게 쉽잖아요. 가급적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공식을 쓰시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 가지고 985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 자, 넓이 구하는 방법 순서 뭐죠? 바로 그래프예요. 그죠? 그래프를 가급적 정확히 또는 간단하게라도 알겠습니까? 꼭 그리시기 바랍니다. 얘는 어때? 쉽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들은 가볍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먼저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2하고 1, 그 다음에 2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얘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죠? 어떻게? 그림 그려볼게. 자, 2차 함수인데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고 2분의 1 지나는 2차 함수고요. y값 절편이 마이너스 1을 지나기 때문에 뭐 대략 그리면 이렇게 되는 2차 함수 되겠죠. 이 정도는 빠르게 표현 한번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차 함수인데 자, y절편 그죠? 얼마? 2하고 x절편 마이너스 1을 지나고 있는 이와 같은 1차 함수입니다. 그치? 그래서 만나는 교점 이렇게 하나 구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자, x절편 플러스 2하고 y절편 마이너스 2니까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약간 이제 틈이 생기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결국 2차 함수 있으면은 1차 함수 두 개가 지났을 때 여기 부분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선생님은 얘 구할 방법은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노란 선과 넓이 먼저 구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 빼기, 그 다음 요 파란색 부분을 구해서 뺄 거야, 선생님이. 알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내가 S1이라 하겠고요. 이 부분 넓이를 S2라고 해서 두 넓이를 빼면 요 답이 되는 것이겠죠? 우린 그러면 뭐 할 차례야? 교점을 구해봐야 되는데 이 교점 한번 알아볼게요. 그죠? 자,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뭐랑 만나는 거야? 자, x 플러스 2하고 요 2차 함수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y는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와 연립해서 x 먼저 알아볼게요. 자,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자, 넘어가면 플러스 2x가 되고 빼기 4 이꼴 제로가 되면서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가 되니까 얼마? 얘는 1이죠. 그죠? 이 교점이. 그래서 1입니다. 1. 그죠? 1. 자, 그럼 첫 번째 요 교점 한 개 얼마냐면 얘 마이너스 2가 되겠고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 알아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공식을 쓰는 거야. 공식을. 알겠습니까? 왜 쉬우니까요. 그래서 S1 넓이는 자 6분의 항상 2차 함계수가 오는 겁니다. 1차는 필요 없어요. 요 2차 함계수는 이렇게 와서 절대값을 씌워주세요. 그 다음에 자 알파, 베타 빼기 알파입니다. 자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해서 3승 하면 간단하겠지. 3분의 1 곱하기 자 3의 3승이니까 얼마? 27 되고 약분했더니 9다. 이런 답이 나와요. 됐죠? 얘만 구하면 끝이지. S2 어떻게 구합니까? 마찬가지 얘도 연립을 해봐야겠지. 자 여기 이 파란 선 데리고 온다면 자 y는 x-2가 되겠고 y는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인데 마찬가지 연립을 해보겠습니다. 얘랑 얘랑 어때? 갖다가 놓으면 자 2x 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사라지니까 이꼴 제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교점이 자 마이너스 1과 0을 갖는다 이거야. 이 교점이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제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가 이렇게 되겠지. 결국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쓴다면 자 어떻게 되니? S2라는 값은 자 얼마? 6분의 2차 함계수죠. 2차 함계수 이렇게 데려오시고요. 그 다음에 0 빼기 마이너스 1의 몇 승? 3승. 그러면 3분의 1에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 3분의 1이다. 됐죠? 이 두 개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 S라는 값은 얼마에서? 9에서 3분의 1을 빼면 된다. 그러면 3분의 27에서 1 빼니까 26 되겠죠? 처음에 몇 번? 이렇게 1번 이와 같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그냥 공식만 활용하도록 하세요.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랑 만나는 교점해갖고 넓이 구하고 나서 두 번째 마찬가지 똑같이 하면 되겠어요. 두 넓이를 빼고 근데 이 그림을 안 그리면 안 됩니다. 왜? 어떤 상황인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넓이에는 꼭 그래프 그리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때로는 복잡할 때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그림 그리셔야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파악되고 나서 공식을 쓸 건지 아니면 문제를 풀 건지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려면 이런 공식도 확실하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986번으로 보시죠. 가보실까요? 자, 986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 약간 어렵죠? 근데 우리 배웠던 거 지금까지 한 거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문제 풀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요 1차 함수하고 이제 2차 함수 만나는 근인데 요 1차 함수 식이 안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만드실 줄 알아야 돼. 요 점을 지나고 있죠? 직선을 구하는 재료가 뭡니까? 머스트 해 아이템 뭐죠? 바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이잖아. 그치? 지나는 점 알고 있고 얘만 모르죠? 그러면 어때? 식을 써볼게요. 기울기 곱하기 x 플러스 1 더하기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1차 함수 나타내시면 되고요. 이 만나는 교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로 표시하고 이렇게 베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례식을 어떻게 쓸 건지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일단은 넓이 구하는데 방금 배웠던 거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 넓이 S라는 것은 6분의 최고차 함계수, 2차 함계수 절대값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베타 빼기 알파의 몇 승? 3승. 결국 이 값만 알면 끝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자, 일단 볼게요. 얘랑 얘랑 만나는 근이 이거죠? 자, 식 써볼게. x제곱은 자 mx 플러스 m이다 이거야.
자, 넘겼을 때 x제곱 마이너스 mx 빼기 m 이꼴 제로.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 뭘 쓴다? 모를 때는 무조건 근거계수야. 알겠습니까? 인수분해 뭐 할 때? 안 될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뭐라고요? 근거계수. 아시겠죠? 이렇게 특히 문자 나왔을 때 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근거계 써볼게요. 어떻게? 두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두근의 합은 m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m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자, 요 길이가 알파 플러스 1이고 요 길이가 베타 플러스 1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 길이 대 이 길이나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같은 비례식이죠. 그런 것들 쓸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 써볼게요. 얼마? 자, 알파 플러스 1 대, 그죠? 요거 길이 대 요 길이도 마찬가지, 베타 플러스 1도 마찬가지 1대 4가 성립하겠다. 그러면은 베타 플러스 1은 4알파 플러스 4가 되면서 베타 값은 4알파 플러스 3이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식을 써보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목적이 뭐다? 우리의 목적은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그러면 문자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이거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넓이 S라고 하는 건 6분의 1 하고 나서 저 대입을 하면 알겠지만 얼마가 되죠? 자, 3알파 더하기 3에 3승 되겠죠? 그러면 결국 알파 값만 구하면 되겠네. 근데 알파 값은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연립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요 식을 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자, 얼마야? 3을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3을 뺐을 때 뭐가 돼? 3승 되는 거니까 27 되겠지? 이렇게 돼서 정리해 보시고요. 약분해 봤더니 자, 2분의 9가 되면서 알파 플러스 몇 승? 이렇게 3승 됐다 이거야. 결국 알파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알파는 어떻게 간다? 여기에서 구하면 돼요. 식입이 2개, 문자는 2개만 넣으면 되죠. 요 베타를 한 번 더 대입하면 여기 베타는 사라지고 알파랑 m만 남아서 연립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대입할게.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4알파 플러스 3을 대입하시고 m을 쓰시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에다가 4알파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빼기 m이다 이거야. 이 둘은 당연히 더했을 때 사라지죠. 이런 연립 방식 우리 풀 줄 알잖아요. 사실. 자, 전개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곱했더니 4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3알파. 요거는 얼마? 8알파가 되겠다. 그치? 8알파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2, 그죠? 3하고 1 플러스 알파. 그 알파 값은 빼기 2분의 3과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위치상 둘 중에 알파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그죠? 얼마가 되겠어요? 응? 둘 중에,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1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거야. 됐어. 우린 넓이 구하면 끝인데, 그죠? 알파 값에 얼마 대입한다? 알파 값에 빼기 2분의 1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오죠? 3승이면 8분의 1 되겠지? 그러면 16분의 9가 된다 이겁니다. 몇 번? 4번 답에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다시 말씀해 드린다면 1차 함수, 2차 함수 넓이는 이렇게 푸세요. 공식 있잖아요. 그죠? 외우도록 하시고요. 문자 나왔으니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때는 이거 인수분해 안 돼. 뻔히 그렇잖아요. 그럼 뭐 한다? 근각계수야 무조건. 됐습니까? 두근의 합 곱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례식이 나왔다는 건 얘를 써먹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써먹는데 요 길이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문자를 구하기 위해서 요 길이도 나타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례식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문자를 줄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베타에다가 요 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문자 한 개만 만들어 봤는데 요 대입해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문자를 줄여가면서 값을 찾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연습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그지? 다음 문제 987번으로 넘어가시죠. 아시죠? 자, 987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 문제는 그냥 활용 문제고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P는 뭐야? 공급량. Q는 뭐야? 가격. 그런 거보다 하는 거죠. 자, Q는 어때? FP, 상품의 공급 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P제로는 어때? 현재 가격 Q제로에서의 공급량. 그런 거보다 하세요. 자, Q는 FP 이렇게 있고요. 뭐야? 곡선. 그 다음에 Q는 Q제로. 이게 Q는 Q제로 되겠죠? 얘가 Q는 Q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Q가 뭐야? Y야, Y. 얘는 뭐다? X. 그죠? X축, X. 이렇게 해서 둘러싸인 넓이 구할 건데
그 넓이를 생산자 과잉이라 했습니다. 어쨌든 FP라는 식이 나왔잖아요. 그럼 식 대입하면 되는 거죠. 얼마? 500 플러스 0.01 P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때 뭐야? 얘는 꼭지점이 0,500이지? 500 나타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가격이 얼마일 때? 가격. 이게 바로 현재 가격이 어디 서 있어? 써있네.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Q0 값이 얼마일 때? 525일 때. 그때 생산자 과잉 물어봤으니까 이때 바로 X좌표 알아야 되겠지? 그 얘를 물어본 거야. 먼저 이때 공급량 P0 구한 다음에 그 넓이 물어본 거니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내용 알 필요 없는 거야. 됐습니까? 이런 거 몰라도 됐습니까? 그냥 풀면 되는 거니까요. 자, Q0 값을 대입했을 때 그때 P값 알면 되겠죠? 자, Q에다가 뭘 대입한다? Q0 525를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500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0.01 P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넘기면 얼마 되겠어? 25가 되겠고요. 0.01 P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자, 둘 다 100배 했을 때 2500이 되겠고요. 얼마? P제곱 되는데 이때 P제곱 값은 50이 나오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50 나오겠지?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은 이제 플러스니까 값을 50 쓰면 되겠죠? 이때 만나는 교점이니까요. 그래서 Q0가 얼마일 때? 525였을 때, 이 값이 525였을 때 만나는 교점 P0 값을 구한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 넓이 구하면 됐는데 잘 보시면 이게 뭐야? 이차함수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이차함수. 왜냐하면 얘는 우함수야, 우함수. 알죠? Y축 대칭함수니까. 얘 우함수고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Y축 대칭함수, 이 우함수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맞는 이 값도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50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럴 수 있겠지? 자, 뭔 얘기냐면 어쨌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 공식을 통해 넓이 뭐란 말이야? 그 넓이의 딱 절반이다, 절반. 그죠? 반반. 같은 넓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왜? 빨리 풀어두기 때문에 이거 스스로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2차 함계수, 그죠? AX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2차 함계수, 자, 절대값 씌워주시고요. 베타 빼기 알파 몇 승? 3승. 얘를 통해서 넓이 구하라는 얘기지. 자, 그거에 반 딱 자르면 얼마 되겠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렇다면 이 문제 풀이 방법. 자, 50이 됐으니까 이게 알파가 되고 얘가 얼마? 베타가 돼서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그 넓이를 바로 생산자 과잉이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6분의 2차 함계수가 바로 0.01이죠?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빼기 50 하면 되겠지. 그래서 50 플러스 50. 자, 마이너스 했지만 얘가 마이너스라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3승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넓이 얼마? 절반 2분의 1. 안 하면 안 돼. 그지? 현재는 반만 구하기 때문에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니 이게? 6분의 0.01 곱하기 100의 3승이야. 그러면 이게 바로 10의 제곱이니까 3승하게 되면 6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10의 6승에서 2승을 얘한테 주면 1 되겠고 몇 개가 남냐면 4개 남죠? 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요. 여기 이제 얼마? 자, 곱하면 12가 될 텐데요. 그죠? 10의 이제 4승에서 제곱을 따로 이렇게 또 빼내 볼게요. 여기 4가 있단 말이야. 그냥 3약분해서 3 돼서 약분해 3이 되겠고 얘는 25가 되겠고요. 얼마 곱하기 100이니까 결국 2500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겠네요. 이게 뭐다? 생산자 과잉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거기서 어떻게 100으로 약분하래요? 그럼 양쪽을 또 100 약분해 볼게요. 자, 100분의 S라 했으니까 약분하게 되면 3분의 25다.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선생님이 이틀 동안 알아두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선생님이 감기 몸살로 인해서 잘 못 먹었어. 못 먹어. 힘도 없어 지금. 힘도 없는데 열심히 또 찍어볼 겁니다. 하여튼 지금 회복 중이고요. 열심히 기력을 회복해서 또 열심히 찍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말들 거의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얘 P가 뭐야? X이고요. Q가 뭐야? 그냥 Y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대입하는 것 뿐이니까 이 문자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못 풀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는 거다. 뭐가 뭐다 알면 되는 거거든요. 적재적소에다가 이런 어떤 값만 잘 대입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좋아요. 그럼 다음 문제 988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가보실까요?
자, 988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야. 정말 많은 걸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반드시 내용 잘 들어주시고 여기 문제 풀기 전에 두 가지 개념과 한 가지 공식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꼭 기억하세요. 정말 좋은 꿀팁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이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x식이 있어요. 자, ax 3승 그 다음에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 그제? 3차식이죠. 3차 그래프 이렇게 있을 거야. 그제? 요 점을 뭐라 하냐면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르죠. 혹시 배웠으면 알 거고요. 만약 모르면 대칭점이라 해도 괜찮아요. 이 점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점에서 기울기에 큰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그제? 그 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점이냐면은 자, 기울기 보세요. 어때?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다가 이때가 제일 작죠? 이때가 바로 어떤 기울기? 요 순간이 바로 최소의 기울기를 갖는 상태예요. 다시 또 증가하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습일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기울기 감소하고 있죠? 이 변곡점에서 가장 큰 기울기 나오다가 다시 또 작아지고 있어. 그지? 이때는 바로 뭐가 되겠어? 기울기가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의 기울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 물론 이렇게 올라가는 증가함수일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울기 어때? 점점 감소하다가 제일 작다가 다시 또 증가하게 되죠? 이럴 수도 있어요. 이때가 또 최소의 기울기 뭐 마찬가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때가 기울기 작아지다가 제일 작다가 다시 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때는 최대가 되는 상태예요. 최대 기울기. 하여튼 간에 작다 커지다가 또 작아지니까 하여튼 기울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가장 큰 점이 어떤 점이다? 변곡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울기 변화가 있는 점이 어떤 점? 변곡점이다. 알겠습니까? 물론 기울기 부호바뀌는 건 뭐야? 극대요소가 되겠지만 기울기 변화, 제일 작다, 제일 크다 말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최대 최소의 변화가 생기는 점이 바로 변곡점이야. 근데 그 변곡점을 좀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 점 빨리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 바로 3분의 요 3차식 보이시죠? 3차식의 세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그 점을 좀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3분의 세근의 합이니까 얘는 얼마의 세근의 합이? 알파, 베타, 감마를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은 마이너스 3a분의 b다. 바로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서 풀어준다면 뭐가 되겠어요? 풀어준다면 자 보세요. 자, 이건 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프가. 자, 이 점을 찾는 거 우리 목적이. 자, 이렇게 기울기 작아지는지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다가 이때가 제일 큰 최대가 되겠습니다. 최대 기울기. 그죠? 그러면 그때 생기는 바로 그 접점을 P라 했으니까 이 접점 선생님이 P 알아볼게요. 이게 어떤 점이야? 이게 바로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변곡점 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X 값은 요 X 좌표 보이시죠? X 좌표 구하는 방법은 3분의 세근의 합이죠. 자, 세근의 합이 얼마입니까? 조식에서. 이 식에서 세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이거 쓸게요. 잘 읽었네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1이죠. 그죠? 그래서 얼마가 나옵니까? 6이 나오니까 일단 6을 딱 넣어볼게요. 얼마 나온다? 이 값은 2가 나온다 이거지. 우린 그래서 변곡점 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 자, 3분의 뭐라고요? 3분의 세근의 합이다. 세근의 합이 6이라서 6 대입한 거야. 자, 이 값이 얼마? 그럼 좌표가 2 나올 수 있겠죠? 자, 2를 대입하면 알겠지만 y값은 제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 바로 이 그래프에 대입한 점은 2, 제로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다시 말해볼게. 변곡점, 그죠? 구하는 방법 아시겠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얘까지 부여받고, 자, 하나 개념 배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드시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부여봤어요. 두 번째는 이 gx가 이 점을 지는데요.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죠. 문제 풀면서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g를 넣어볼게. 자, 넣어봤더니 얼마? 3분의 4 플러스 2 넣어봤더니 3분의 4 그 다음에 a가 되겠죠. 그럼 이 값이 제로니까 그죠? a 값은 빼기 3분의 8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답이 나왔어요. 됐죠? 그 A값 나왔으니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식은 뭐다? 3분의 1x 제곱 플러스 3분의 2x 빼기 3분의 8 이렇게 gx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야? fx랑 gx랑
둘러싸인 넓이 구하려고 하는데 3차 함수 이거 그릴 거야 여러분들? 아 못 그려 저거 알습니까? 2차 함수 그리고 그릴 거예요? 아 못 그려.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개념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fx랑 gx랑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때는 일단 어차피 연립해서 교점을 어차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연립을 하세요. 그죠? 이게 어떤 모습이야? 대충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연립할게요. 자, 마이너스 6분의 1 x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그 다음에 이꼴 자 3분의 1 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3분의 8이잖아요. 일단 연립하겠습니다. 자, 넘겨 정리해 볼게. 얼마야? 자, 다 6 빼볼까요? 마이너스 x 3승이죠? 6 뺐더니 6x의 제곱이고요. 빼기 16. 그 다음에 2x의 제곱. 그 다음에 6 뺐을 때 4x. 그 다음에 6 뺐더니 16이다 이거지.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 x의 3승. 그 다음에 빼기 4x의 제곱. 그 다음에 사라지고 더하기 4x 이꼴 제로가 되겠지. x를 묶었더니 x-이 완전 제곱 없이 이꼴 제로가 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 fx가 이런 모습이고요. 얘가 그치 중근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점은 제로가 되고 2에서 중근 갖는 이와 같은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이야. 땡큐. 여기서 땡큐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그림은 이렇게 그리시는 거지. 처음부터 fx 따로 그리고 gx 따로 그려서 못 그려. 일단 연립을 해봐요. 연립을 하시고 만나는 상황 어떤 상황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0이 근이고 교점이고 이게 중근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위에 거 아래 거 뺀다고요? 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접근 맞아 그게 맞는 거긴 하지만 이때도 선생님이 공식 알려드릴게요. 자 써보자. 이게 fx가 뭔데 마이너스 6분의 2 이렇게 나가잖아 함수는 그죠? 자 선생님이 써드릴게요. 공식 있습니다.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됐건 관계없어요. 알겠습니까? 이 넓이를 구하고 얘를 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 얘는 어쨌든 간에 ax 3승, 삐리리 얘는 1차 함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아시겠지만 12분의 최고차계수 a를 써주시고 교점, 알파, 베타 하나는 중근이겠죠? 그죠? 뭐 어디 중근이 관계없어요. 베타 빼기 알파 몇 승? 3승을 적분해 볼게요. 몇 승? 4승 되겠죠? 이 방법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서 있어. 얘 따로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단 갖다 놓으세요. 놓고 교점을 구해보신 다음에 얘를 구한 다음에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간단하게 그림 하나 그리시는 거야. 그러면은 위에 것 빼기 아래 거 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공식 할 때는 이거 쓰는 겁니다. 만약에 근 3개 넣을 때는 할 수 없어. 적분해줘야 돼. 그죠? 하여튼 써서 풀어볼게. 자 최고차계수 3차 함수 앞에 계수 6이 있잖아요. 요게 바로 최고차계수야. 얘가 여기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 얘가 알파가 되고 베타가 돼서 넓이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S 넓이 알아볼게. 자 어떻게 1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빼주면 2 빼기 0이 몇 승? 4승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자 플러스 나올 테니까 72분의 1 요 풀면 그죠? 얘는 16이 돼서 얼마입니까? 8. 그죠? 9분의 2가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넓이 9분의 나왔어. 이렇게. 어쨌든 선생님이 방금 말한 개념 아까 기억하시죠? 변곡점 빨리 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넓이 구하는 식. 요 개념이야. 두 개 갖다 놓고 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림이 제일 중요해. 넓이는.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간단하게 꼭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쓸 건지 연산할 건지 아셔야 되는 거야. 지금은 공식 있으니까 얘를 쓰란 얘기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앞에도 배우셨죠? 그거 알 건데. 좋아요. 어쨌든 간에 자 이제 두 번째 자 답을 구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a 값이 뭐였어요?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8이고요. 그 다음에 b 값은 9분의 2가 되겠지.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답이 나와주겠죠. 자 9배 자 9분의 2 그 다음에 빼기를 넣었으니까 플러스 3분의 8 되겠지. 약분하면 2가 되겠고요. 얼마? 3, 8에 24가 돼서 정답 26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공식이 충분하게 여러분한테 있어야 문제 풀 때 쉬워요. 아 진짜야. 어떤 애가 하는 말이 공식 전 안 쓸랍니다. 왜? 왜 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애들이 멍청한 애들이 있어. 아니 시험 볼 때 뭐가 필요해? 우리 속도가 중요한 거거든? 그죠? 아 여러분 그 공부 혼자 할 때 이렇게 하시고 시험 볼 때 잘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 써야 돼. 쓸 때는.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개념도 알아야 되고 연산할 줄 알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식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어떤 창의적인 게 나오는 건데 창의성만 발휘하면 안 돼요. 기본이 뭡니까? 기본이란 공식을 말합니다. 공식이 확실하게 나한테 있을 때 그 위에다가 어떤 활용, 응용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활용, 응용할 수 있으려면 기본 바탕이 이런 공식들입니다. 이런 것들 꼭 외워두시고 알겠습니까? 연습해서 잘 풀어보시기 바라요. 네, 다음 문제 989번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들어가 보시죠. 자, 98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적인 어떤 워밍업하고 들어갈게요. 워밍업.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 배울 게 있는데 그 곡선을 선생님은 최대값 곡선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뭔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x 이꼴 만약에 t 이하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곡선을 구해봐라 할 경우에는 t값이 어때? 제한돼 있잖아요. 여기 있다 했을 때 여기까지 봤을 때 최대값이 얼마겠습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t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모두 변하겠어. 최대값이 변하겠지. 변하니까 그래프가 따라 쭉 올라갈 거야. 그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까지. 그죠? 근데 만약에 t값이 여기 온다고 하더라도 최대값은 안 변하죠? 이 범위까지는 얘가 최대값이죠.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마찬가지 t가 여기 있다고 하더라도 누가 최대값이야? 이 값이죠? 그 값은 안 변하는 거야. 그지? 안 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속 안 변하겠죠? 어디까지 왔을 때? 얘까지 왔을 때도 안 변할 거야. 최대값은. 그러다가 다시 더 t가 범위가 증가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죠? 뭐가? 최대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 노란 그래프를 뭐라 불러? 이 노란 그래프를 선생님은 부르는 명칭이 최대값 곡선이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에 요 뾰족하죠? 이때는 뭐가 되겠어? 미분 불가능 되겠지? 미분 불가능 뭐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있어. 그죠? 이런 것도 해볼게. 자, t 범위가 여기 이제 여기 있다 생각해봐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얘를 또 배워볼까요? 최소값 곡선이라 또 부를게 선생님이. t가 여기 있다 생각해보자. 그럼 뭐가 되겠어? 그때 최소값이 얘가 되겠지? 근데 t값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최대값이 쭉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지? 내려오는 거야, 그지? 얘가 최소값 되겠지? 근데 t값이 여기 온다 하더라도 최소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죠? 얘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안 변하는 거야. t값이 아무리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최소값은 이 범위까지 봤을 때 얘가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안 변하겠지? 그래서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야. 어떤 값이? 최소값이. 그죠? 그랬을 때 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따라가는 거 여기까지. 그지? 갔을 때 그 다음부터 마찬가지 t값이 여기 있으면은 얘가 뭐가 되겠니? 최소값이 되겠죠? 그래서 쭉 또 이렇게 내려간다 이거야. 그랬을 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따라가는 이 그래프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 곡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식 쓰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배워보자. 여기 지금 t를 대입했기 때문에 요때 만약에 최대값을 써라 하면은 이 식은 어떤 식 되냐면 이 노란색 식은 t를 대입했으니까 y는 ft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야. 그지? 그 값이 있겠지. 마찬가지 얘도 ft가 되겠지. y는 ft. ft랑 fx랑 뭐 같은 모습이겠죠. 그죠? 여기만 다른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여기 만약에 t를 대입했으니까 얘는 또 뭐가 되겠어? ft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야? 최소값 곡선식 되겠지. 얘가. 이해할 수 있겠니? 이런 거야. 근데 만약에 t 플러스 2라 한다면 얘도 얼마 대입하면 되겠어? t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값 곡선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하여튼 간에 이런 것 좀 알고 들어갈게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이런 개념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푸냐? 물을 안 뿌려놨나 보다. 선생님이 잘 안 지워지네요. 자, 여기 다시 볼게요. fx 2차 함수입니다. 이 그래프는 같이 그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fx 1차 함수, 2차 함수. 그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예요. 여기 t의 범위가 2 차이 나죠? 그래서 일부러 이때는 눈금 표시해야 됩니다. 자, 2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제로. 그죠? 옆으로 왔을 때 요 값이 1, 요 값이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자, fx는 얘는 어떤 식? ax제곱 2차식 되겠지?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뭘 그릴 거냐? 자, 최대값 곡선하고 최소값 곡선 그릴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얘 먼저 할게요. 최소값이죠? 얘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t에 따라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t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t 플러스 2가 여기다 해볼게요.
자, 이 두 개는 간격이 얼마 차이 납니까? 2 차이 나잖아, 2. 그죠? 그래서 요거 대입하면 알겠지만 바로 t 플러스 1을 대입한 값이 뭐가 되겠어? 최소값이 되겠죠. 그죠? 그 값은 어때? 옆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그다가 딱 언제 0 되겠어? 자, t가 얼마였을 때? 그죠? 자, t가 어디 왔을 때? t가 여기 2에 딱 빼기 왔을 때. 그때 t 플러스 2가 얼마였을 때? 0이었을 때. 그죠? t가 얘가 기준이에요. 자, t값이 마이너스 2였을 때 최소값이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t값이 얼마일 때? t값이 마이너스일 때 최소값은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쭉 따라 내려오는 건데 따라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t값이 얼마였을 때? 마이너스 2였을 때 자, 최소값이 이렇게 제로가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제로가 되는데 이게 부드러워야 돼. 이렇게 부드러워야 이렇게 미분 가능해요. 자, 그런데 자, t가 여기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고 자, t 플러스 t 마이너스 2로 온 거야. 얘 t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범위에 따라서 아무리 범위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은 바로 제로가 되는 거야. 변화 없잖아. 그치? 변화 없단 말이야. 옆으로 가도 제로가 돼. 최소값은. 옆으로 마찬가지 되겠죠?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t값이 얼마가 왔을 때? t값이 0자리 왔을 때. 그죠? 그때 t 플러스 2는 어디 오겠어? 당연히 t 플러스 2는 이 자리에 오겠죠? 그때까지도 최소는 얼마야? 계속 제로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제로 된다. 얘는 변화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변화 없고 그다가 이제 t가 1로 오게 되고 t가 t 플러스 2가 1로 왔을 때 다시 최소값이 어때? 이제 올라가게 되죠.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지? 요 이차함수 모양 따라서 같은 모양, 같은 모습이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 식을 써볼게. 식을. 잘 봐. 자, 우리가 여기 대입한 게 얼마냐면 여기는 최소값이 t 플러스 2, 그죠? 이게 t잖아, 그지? 이렇게 있다면은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t 플러스 2를 넣었을 때 최소값이기 때문에 얘 어떤 식이야? 이 식은 대입한다면 요때 식은 t 플러스 2를 대입한 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왼쪽 그래프 식은 뭘 따라가냐면 t 플러스 2가 바로 그 범위에서는 요거 최소값이기 때문에 요거를 대입한 식을 쓰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식이냐면 얘는 ht 요식은 바로 a 곱하기 t 플러스 2의 제곱식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이제는 t가 1로 왔을 때는 그죠? t를 대입한 게 최소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또 t를 대입한 값이 최소가 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겠어? 쭉 따라 올라가니까 t 대입한 값 최소가 되겠지? 이때는 at의 제곱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차함수 요식은 최소값식은 여기는 at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ht의 최소값 그래프 곡선 그려봤습니다. 이제는 최대값 그려볼게요. 최대값. 자, 최대값은 마찬가지. 자, t 플러스 2가 여기 있고 t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겠죠? 이게 최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다가 또 마이너스 2에서 알아볼게. 자, t가 어디 있을 때? 자, 이거 지우고요. 자, t가 어디 있을 때? 마이너스 2에 와 있을 때. 그때는 t 플러스 2는 이렇게 제로가 되겠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최대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이 얼마냐면 이 값이 4a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쭉 따라 내려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를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는데 그 값이 마이너스 2일 때는 최대값이 4a다 이거죠.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 값이 4a가 됐다. 이렇게 점을 찍어볼게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그래프 딱 쭉 따라 내려오는 그래프 현재 상황이. 자, 그런데 자 t가 여기 있어. t 플러스 어디 있다?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얘가 최대가 되겠죠? 쭉 따라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가 최대가 되는 값이 제일 작을 때가 있어. 그 말은 뭐냐면 t가 마이너스 1자리 올 때야. 왜냐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는 간격이 얼마야? 2잖아, 2. 그죠? t가 마이너스 1자리 오고 t 플러스 2가 여기 올 때는 둘 다 같은 값에서 최대가 되겠죠? 딱 이때가 최대가 제일 작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최대가 제일 작을 때야. 그지? 제일 작을 때 언제냐면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이야, t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이게 얼마 되겠어? a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마이너스 1일 때, t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에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래프 쭉 따라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t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 t 플러스 2잖아요? t고 t 플러스 2니까 여긴 t를 대입할 때가 최대가 될 거야, 그지? 그래서 그때 요 식은 여기다가 t를 대입한 식이라서 얘는 뭐냐면 최대값은 at제곱을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요 gt식은 바로 최대값 곡선식이죠? 얘는 바로 뭐야? at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자, 마이너스를 벗어나게 되면 최대값은 여기 t 여기 있고 이제, 자, t는 여기로 오게 되고 마이너스 여기는, 그죠? 예, 마이너스 1이에요. 자, t값이 여기 플러스 1이고요. 자, t값이 여기 오고 t 플러스 1로 오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t 플러스 2를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다음부터 이제 같았다. 여기는 t 플러스 2가 1이 올 때니까 여기는 얼마야? 같이 a가 되는 거죠. 그 t 플러스 2가 이제 일로 이제 여기 있다가 약간만 옮겨지게 되면은 요거 대입한 값 최대가 되니까 쭉 따라가는데 이 곡선에 대입한 식이니까 t 플러스 2 넣었을 때 뭐가 되겠어? 여기 요 그래프에서는 얘가 최대가 되겠지?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식 되냐면 at 플러스 2의 제곱식을 따라가는 거지. 요거 대입한 값 최대값 되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거야. 근데 t 값이 정확히 얼마 올 때? 0제로 올 때 생각해보자. 그러면 t가 0일 때는 t 플러스 어디로 오겠어? t 플러스 2는 2에 오겠죠? t 플러스 어디로 온다? 2에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 그때 얼마야? 그때는 2 대입해봐야다가 그때 4에 되겠죠? 4에. 그러니까 t가 0일 때야. 그치? t가 0일 때 2 넣었을 때가 최대가 되니까 그죠? 2 넣었을 때 t 0 대입해봐. 2 넣었을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값 4A란 얘기야. 발음이 꼬인다 이제. 그래서 이제 t 0일 때 값이 4에 최대가 된다 이거지. 이렇게 돼서 얘는 그래프를 따라가는데 이 그래프식은 바로 요거 그죠? t 플러스 2를 대입한 곡선을 따라가는 거야. 얘는 그래서 GT는 어떤 식이냐면 t 플러스 2의 제곱을 따라가는 식 되는 거죠. 이렇게 이 그래프 그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끝인데 연습을 하셔야 돼 이거는. 그죠?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면 돼. 옆으로 쭉 옮겨가면서 이거는 이해했으면 다시 한번 자기가 혼자 손을 그려보면서 해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연습이 필요한 단어냐. 자, 선생님 이제 문제 풀 거야.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 문제는 결국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제 얘를 x로 고쳤을 때 그죠? 여기 gt로 되어 있지만 얘를 뭘로 고친다? 이제 x 바꿔주는 거죠. 바꿨을 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둘러싼 넓이가 31일 때 a 물어봤으니까 결국 얘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그죠?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우리는 어디 구할 거냐? 여기를 구하면 되겠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잘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 똑같죠? 우린 그래서 여기 하나만 구한 다음에 2배이도록 하시고 여기만 따로 구하면 되겠지? 요식만. 요식에서 요식 빼서 넓이 구하면 되겠지? 선생님 식 써볼게요. 자, 여기에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자, 근데 같은 거니까 얘만 구할게요. 2배 하면 되겠죠? 얘가 요식이니까 얘가 요식이야. 그죠? 빨간 선. 그래서 얘를 x로 바꿀게요. ax 제곱의 dx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는 자, 이 식에서 얘를 빼는 겁니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 x라고 붙이면 a x 플러스 2의 제곱에서 ax 제곱 뺀 넓이 그 값이 얼마? 31이다 했으니까 31 갖다 놓았을 때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를 적분해 볼게. 자, a 앞을 빼시고요. 자, 3분의 1 x의 3승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얘를 전개해주면은 ax는 사라지겠죠? 뭐 남아? 0에서부터 2까지 4ax 플러스 4a dx가 31이다. 놓고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a 놓고요. 빼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8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얘는 a 앞으로 a 뺄게. 자, 2x의 제곱 더하기 4x 0부터 2까지 31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얼마가 되니? 얘는 3분의 14a가 되겠죠. 자, 2 대입하면은 얼마일까? 이게 8, 그러니까 16 되겠네. 16a는 31이다가 되겠고 결국 3분의 48 얼마죠? 그렇죠. 62a가 31이다가 돼서 마지막 마무리로 이렇게 약분할게요. 자, 그러면은 a 값은 2분의 3이다. 이런 답을 구할 수 있고요. 10배 하면 되겠죠. 그래서 10배 해보자. 자, 곱하기 10a를 하면 10 곱하기 2분의 3 답은 15다. 이런 문제 솔직히 어려워요. 이건 어려운 거고 과거에 우리가 이과에서 나왔던 문제를 또 변형시켰던 문제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출 문제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어디 나왔냐면 수능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능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여러분들 이 연습해야 됩니다. 어려운 파트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T 플러스 T 간격이 이만큼 차이 나잖아요. 옆으로 쭉 오면서 최대값이 그때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아셔야 되고 최대값은 T를 대입한 거냐 T 플러스 E 대입한 거냐 그죠?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또 T냐 T 플러스 E냐 아셔갖고 이 그때 곡선식을 정확하게 나타낼 줄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설명이 좀 어려웠죠. 선생님도 이 설명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어. 여러분이 노가다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길 바라면서 다음 문제 990번으로 조용히 넘어갈게요. 자, 990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네, 시작해 볼게. 자, fx 그래프부터 알아볼게요.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fx가 어때? 그래프가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자, 그럼 그려볼게. f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인데 꼭지점이 0,1이죠. 그래서 0,1. 자, 0 대입했을 때 x절편 마이너스 1 플러스 1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 되는 거지. 그죠? 자, 그 그래프만 그려봤어요. 근데 이게 뭔지 아시죠? 얘는 주기, 그죠? 주기입니다. 그 주기란 건 알죠? 모르면 죽이는 거야. 알겠습니까? 주기 이거 뭐야? 반복되는 길이 이란 얘기잖아. 계속. 이게 무슨 얘기야? 얘는 반복되는 함수란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을 계속 그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x 100까지. 그러니까 100단은 안 그리겠지. 뭐 중간에 잘라서 표현하면 되겠어. 이렇게 보세요. 이 얼마입니까? 2일 때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얘가 4였을 때 5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지? 그래서 맨 마지막 언제까지? 100까지 가면 되겠지. 100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보니까 짝수일 때가 꼭지점이기 때문에 100에서 꼭지점 되겠죠? 100 이렇게 되겠습니다. 99가 되겠네. 자, 이 부분 0에서부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넓이 구할 건데 이 부분 넓이 어때? 다 똑같잖아 모습이. 그래서 그냥 하나만 구하면 되고요. 몇 개다? 이게 100개가 되겠죠? 곱하기 100 하면 되겠지? 결국 얘만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함수 이렇게 있을 때 넓이 구하는 방법 하나만 구해봅시다.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구해볼게, 선생님이. 빼기 1부터 1까지 구한 다음에 반 자르면 되겠지? 자, 이 부분 넓이 아까 배웠죠? 6분의 최고차함계수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해서 3승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그럼 6분의 1 곱하기 2의 3승, 얘 8이기 때문에 3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시고요. 그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얼마? 절반 넓이는 3분의 2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100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3분의 2라는 넓이를 100번 하시게 되면 3분의 200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갈까요? 빨리 갑시다. 다음 문제 991번으로 모시죠. 가시죠. 자, 그러면 991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자, 이 문제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얘는 y 꼴 gx라 하고요. 얘를 fx라 한다면 요 범위를 a 교점을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때 이 넓이를 a라 하고요. 넓이를 b라 할게, 선생님이. 아니면 숫자로 할까요? 이 넓이를 3. 예를 들어서 이 넓이를 2라 할게, 선생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부터 c까지 fx-gx 하면 어떨까요? 얘는 당연히 얼마 나올 것 같아? 이건 뭐죠? 정적분이죠, 여러분들. 정적분 하면 얼마 나오죠? 이 값은 3에서 2 빼는 거죠. 그렇죠? 3 빼기 값이 얼마 나옵니까? 1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만약에 a부터 c까지 절대값을 씌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죠? 절대값을 씌워준다면 어때? 얘는 범위 나눠줘야겠지. 그래서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구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빼야 되겠죠. b에서부터 c까지 gx-fx 하던가 아니면은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죠? 빼기 나올 테니까 플러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3 빼기 마이너스 2에서 넓이 5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넓이 구할 때는 구간을 나눠서 따로따로 구해야 되고요. 그때는 얘를 넓이를 a라 하고 만약에 b라 한다면 이때는 뭐가 되냐면 이때는 a-b라고 표현하고요. 넓이는 어때? 넓이는 a 플러스 b가 되겠죠.
정적분은 A 빼기 B고 어때요? 넓이는 A 플러스 B입니다. 이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A 빼기 B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 물어본 건 바로 뭐야? 정적분이죠. 정적분은 중간에 범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A부터 C까지 정적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우린 그래서 A 빼기 B의 정적분 물어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제 풀어볼 텐데 자, 역함수란 나왔어요. 항상 그래. 역함수만 나올 때는 y = x를 그리는 거죠. 여기 1 지나기 때문에 이렇게 교점을 통과하겠지. 그래서 y = x 대칭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자, 1일 때 요 y 값도 1이겠고요. 왜? 대입하면 같은 거죠. 2일 때 2니까 fx라는 점은 1,1과 2,2를 지나는 fx란 얘기야. 뭔 얘기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네요. 슬픈 일이 있나? 아닌데. F는 아직 내가 몸이 안 나서 그래. 좀 감기가 안 나왔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F1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들어갈게. 자, 1 넣어봤더니 A 플러스 B가 되겠고 1 되겠고요. 그 다음에 2 넣어봤더니 4A 플러스 2 넣어봤습니다. 4A 플러스 B가 2다. 이렇게 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A 값은 3분의 1이고요. 1 되기 위해서 B 값은 얼마 대입을 해주면 B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fx라는 식을 쓴다면 자, A랑 B랑 대입했을 때 fx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할 차례야? fx가 알았으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제 우리 뭐 할 차례? 이 빗금친 부분에 정적분을 구할 차례입니다. 그러면 정적분이니까 역함수만 나올 때는 고1 때부터 눈이 배웠던 거예요. 그거 아시죠? 뭐 이렇게 있는데 역함수 구할 때 하나만 구하고 그죠? 같은 거 넓이 맞지? 그래서 한 개만 구하면 몇 배? 2배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그래서 뭘 구할 거냐면 이렇게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게 fx예요. 자, 이거는 y = x인 거죠. 자, 여기 이제 이 빗금친 부분, 이 부분이죠. 이 값에 이렇게 절반 되겠어. 그죠? 절반. 이렇게 x, 동그라미 x. 자, x, x. 그죠? 동그라미예요. 자, 그러면은 이 교점은 0, 여기 1, 여기 2인데 지금 물어본 게 뭐야?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란 말이야. 정적분이에요. 그럴 때는 a 빼기 b를 물어본 것은 요거 2배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 건지 2배 하면 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2배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2배 했을 때. 자, 이 중괄호 쓰시고요. 0에서부터 2까지. 자,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이기 때문에 fx에서 x 빼야 되겠죠? 그래서 fx-gx 얘 나오려면은 미안 x인데요. fx 빼기 x 얘를 정적분해서 그죠? 몇 배? 2배 하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플러스 물어봤다면 구간을 나눠서 구해줘야 돼.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정적분이라서 이렇게 0부터 2까지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배가 되겠고요. 자, fx 대입을 해볼게요. fx라는 식은 저기 있습니다. 3분의 1x의 제곱 더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dx 그죠? 이렇게 하시고요. 자,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적분해 볼게요. 자, 얼마입니까? 9분의 1x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x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입니다. 0부터 2까지죠. 자, 2배 하시고요. 2 넣었을 때 9분의 8, 2 넣었더니 3분의 4, 2 넣었더니 4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통분할게요. 9로. 자, 8 플러스 3, 4, 12, 9, 2, 18입니다. 자, 그럼 얼마야 이게? 20이 나오죠? 20이니까 18 빼면은 2 남아요. 2배 하면 되겠고요. 정답은 9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몇 번? 답이 이렇게 4번에 있네요. 어떻게 푼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A, 그죠? 이건 2분의 2인데 사실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구했을 때는 자, 식을 fx 빼기 x 해갖고 정적분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한 번 더 다시 연습해서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992번으로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시죠.
자, 992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개념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 아시겠지만 한번 확실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 생각할게요. 자, 이거 뭐냐면 자, y는 이제 vt, 한마디로 속도 그래프죠. 자, 여기에서 y축이 v고요. 속도고 x축이 바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알파, 베타가 있고 이 면적을 내가 5라 하겠고 이거를 3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0에서부터 베타까지 만약에 위치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처음 위치 있겠죠? 그죠? 자, 처음 위치에다가 플러스 0부터 어떤 시간까지, 그죠? 시간까지 속도를 적분했을 때 뭐가 나온다? 위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린 그때 이 값을 뭐라 부르죠? 얘를 위치 변화량 그러죠? 위치 변화량.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베타까지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위치 알아본다면 얼마가 되겠어? 자, 처음 위치는 내가 원점이라 할게요. 자, 플러스 5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왔으니까 그죠? 정적분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다? 5 빼기 3을 해서 2인점이 와 있는 거지. 자, 무슨 얘기냐면 위치는 바로 뭐다? 그죠? 정적분이에요. 위치는 뭐라고? 위치는 정적분이야. 잊어먹으면 안 돼. 하지만 거리는 뭐야? 거리는 처음 위치 알 필요 없어요. 실제로 움직인 거리 물어보기 때문에 자, 5만큼 갔다가 3만큼 돌아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바로 얼마야? 5 갔다 3 왔으니까 8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리 물어본다면 얘랑 더해서 5 더하기 3이 돼서 얼마다? 8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거 뭐야? 이거를 넓이라고 그래, 넓이. 그지? 그래서 우린 넓이인데 거리는 그래서 처음 위치를 알 필요 없습니다. 얘는 0부터 베타까지 넓이가 바로 뭐야? 바로 절대값이죠. 그래서 속도를 절대값 씌운 이 속력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속력을 넓이 구한 것이 바로 뭐다? 거리란 얘기야. 알겠지? 그 거리는 뭐다? 어떤 거야? 거리는 넓이 개념이죠. 넓이. 그죠? 그러니까는 거리는 넓이 개념이고 위치는 뭐다? 정적분 개념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리는 뭘 씌워? 절대값을 씌워주고 자, 위치는 뭐다? 정적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 뭐다? 넓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일단 먼저 F'T 이게 뭐냐면 FT가 뭐야? 위치식이죠. 얘를 뭐 해줘야 돼?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자, FT는 위치식이니까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겠어? 바로 얘는 속도란 얘기지. 그래서 이 Y축은 뭐다? 속도 V란 얘기지. 자, 그런데 먼저 2차 함수식부터 알아볼게. 식이 있어야 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앞에 최고차계수 A를 써주고요. 1과 5를 지나니까 T-1, T-5 이렇게 해서 2차 함수식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얼마를 지나고 있다? 그죠? T에다가 0 대입했을 때 Y값이 5기 때문에 자, Y값에다가 5를 대입하고 T에다가는 0을 대입했을 때 A값 구해줘야죠. 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런 절편값들이 이런 계수값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알고 있지? 자, 그래서 5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하게 되면 5A가 나와주니까 A값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F'T 바로 속도라는 식은 A값 1 대입하니까 T-1, T-5 이와 같은 2차 함수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여기 플러스죠. 여기는 진행 방향이고요. 백이죠. 얘가 반대 방향이지. 그래서 반대 방향 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바로 뭐다? 넓이야, 넓이. 그죠? 우린 지금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게 몇 차 함수예요? 2차 함수란 말이야. 그지? 우린 그래서 지금 넓이 구할 거야. 거리가 넓이기 때문에. 넓이 구할 건데 다행히 땡큐. 바로 뭐야? 2차 함수일 때 넓이 빨리 구하는 방법 아시죠? 이 넓이 빨리 구하는 방법은 그죠? 6분의 최고차계수 1 써주시고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기 때문에 5-1의 몇 승? 3승. 그렇죠? 이렇게 하면 넓이 나온단 말이야. 자, 6분의 1 곱하기 4의 3승 64 이렇게 하시면 3분의 30이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얼마라고요? 3분의 30이다. 이 얘기야. 그런데 물어본 곳이 6L이기 때문에 6 곱하기 3분의 31을 해주면 약분해서 정답은 6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993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993번 문제 가볼까? 자, 몇 초 28m 속도로 쭉 갔단 말이야. 그지? 근데 기관사가 전방에 X미터 뭘 발견한 거지. 그래서 급제동을 딱 걸었어요. 그지? 그래서 제동을 걸기 시작한 후에 t초의 속도는 봐 이겁니다. 그지? 속도 얼마라고요? 28-4t. 이게 있어요. 쭉 갈 때는 속력과 속도가 어때? 같다는 얘기야. 속력과 속도는 말이에요. 같습니다. 어떤 물체가 이렇게 쭉 한쪽으로만 진행할 때는 운동 방향 바꾸지 않고 쭉 가다 멈출 때 있어요. 그치? 그때는 속도와, 그죠? 속도와 속력은 똑같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걸로 풀면 돼요. 관계없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방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그지? 이 물체를 딱 보는 순간 속도가 얼마가 됐어? 얘가 된 거죠. t초 후에는. 그래서 멈출 때까지, 그죠? 정지하기 위한 x의 범위를 알고 싶은데 이 거리의 범위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멈출 때까지 간 거리 알고 싶죠? 그 거리를 우리가 정지거리란 말을 합니다. 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멈출 때가 언제냐면 바로 7초, 그죠? 속도가 0 됐을 때 멈추겠죠? 그러니까는 7초 때까지 거리를, 그죠? 이때까지 거리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우린 그래서 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0부터 7까지 거리는 항상 뭘 씌워줘야 돼? 절대값을 씌워줘야겠죠? 왜? 속력이니까요. 그지? 원래 이 자리가 뭐 들어가니? 절대값의 dt.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다시 말한다면 쭉 가다 멈추는 거는 속도나 속력이랑 똑같아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말은.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0부터 어디까지? 7까지. 자, 이걸 대입하게 되면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대입하게 되면 28 빼기 4t를 적분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적분하게 되면 얼마? 28t 마이너스 자, 2t 제곱에다가 0부터 7 대입하면 돼요. 선생님 근데 저는 이거 풀기 싫어요 하는 애들도 있어. 언제? 요게 1차식일 때는 그래프가 더 쉬울 때 있어요. 자, 그래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 V고요. 요걸 T라 했을 때 넓이가 바로 거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려보는 겁니다. 자, Y절편 28인 거죠. 자, 0 대입하면 X절편이 7인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그죠? 멈출 때까지 맞죠? 네, 그때까지 거리 물어본 거니까 얘 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은 이 넓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28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약분했을 때 얘가 이제 14가 되니까 곱하게 되면 98m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 열차가 얘를 딱 봤을 때 이 거리, 멈출 때까지 거리가 98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거리는, 이 물체는 얘보다는 어때? 더 커야 되겠지. 그래야 안 만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얘부터 이 물체까지 거리 x를 한다면 x라는 거리는 멈출 때까지 거리, 정지거리보다, 그죠? 정지거리 98m보다 더 어때? 컸을 때, 그죠? 컸을 때 충돌하지 않고 멈추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린 그래서 어때? 98보다 커야 한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지.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994번. 자, 들어가 보실까요? 좀 어려운 문제 같은데? 들어가 보자. 들어갈게요. 자, 994번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엄청 길고 복잡하죠?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이해가 쉽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야. 뭐 PQ는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요. 자, R은 M과 N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건데 M에서부터 이 세 점이 동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P랑 Q만 물어봤으니까 먼저 PQ 먼저 구해볼게요. 자, PQ는 서로 어때요? 반대로 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 출발한단 말이야. 근데 만났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P의 거리랑 Q의 거리 출발했어. 여기서 만났으면은 두 거리의 합이 얼마가 돼요? 한 바퀴 되는 거죠? 400m. 또 만났어. 이렇게. 두 바퀴잖아요. 또 만났어요. 세 바퀴가 되겠죠. 아, 뭔 얘기야. P의 거리하고 Q의 거리의 합을 400m로 트랙 길이에요. 나눴을 때 그게 바로 만남의 횟수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P 달린 거리가 예를 들어서 500m야. 예를 들어서. 자, Q는 예를 들어서 700을 달렸어. 그죠? 속도는 다르단 말이야. 그건 빠르게 틀리기 때문에 만나는 거리 또는 위치 다를 수 있으면서 달린 거리 다 달라요. 하여튼 두 거리의 합은 얼마 된다? 1200 예를 들어서. 그러면 1200을 이렇게 400 나눴을 때 이게 바로 만나는 횟수란 말이야.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세 바퀴. 알겠습니까? 만났을 때마다. 그러면 그 거리를 다 더한 게 뭐야? 거리 합이 이렇게 700, 1200이라 한다면 400으로 나눴을 때, 트랙 길이로 나눴을 때 만남의 횟수라는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결국 뭐냐? 자, 몇 분? 2분 동안 P의 거리랑 Q의 거리 합을 물어본 거야. 쉽게 말하면. 구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 먼저 P의 거리 알아볼게요. 이렇게 식이 나올 때는 그래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게 쉬워요. 자, 5 대입하면 얼마야? 얘는 40이 나오겠지? 얘까지는 1차 함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되고, 그 다음에 얼마까지? 2분이면 초로 고쳐봐요. 몇 초? 120초가 되겠지? 그래서 120초 동안 이렇게 한다 이거야. 그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 넓이 물어본 겁니다. 이게 바로 거리이기 때문에. 그죠? 자, 우린 그래서 거리 알아볼게. 자, 거리 얼마가 되죠? 얘는 200인데 얘는 절반 되겠죠? 자, 노란 펜이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얘는 얼마다? 이렇게 100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 길이는 얼마냐면 바로 115가 되죠, 길이가. 여긴 40이거든요. 그래서 115 곱하기 4 한 다음에 0 하면 되겠죠? 얼마 이거? 460. 0 붙이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4600이다 이겁니다. 결국 이 둘 합친 거니까. 그죠? 자, LP의 거리는, 달린 거리는, 그동안 달린 거리는 2분 동안 이만큼 달리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 Q도 알아볼게요. Q도. 자, 얘는 10초까지는 요식이니까 여기다가 10을 대입해 볼게. 얼마야? 이렇게 60이 나와주겠죠?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나타내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인데 얘는? 그죠? 12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알겠지만 얘도 넓이 구하면 되는 거야. 얘는 바로 Q. 그죠? 여기 이제 LQ 이렇게. 자, 그러면 자, 넓이 구해 보겠습니다. 요건 600이니까 절반 300이 되는 거야. 됐죠? 요 길이 이제 얘는 110이고요. 요 길 얼마? 60이다. 그래서 얘는 6600 되겠다. 그죠? 더해 봤더니 6900m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Q 달린 거리예요. 그러면은 P 달린 거리랑 Q 달린 거리를 더해 볼까요? 자, 이 두 거리의 합은 그죠? 11,600m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거리를 400으로 나눴을 때 그동안 만난 횟수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공두개 사라진 다음에 얘를 약분해 봤더니 29가 나와요. 그죠? 몇 번 만났어? 29번 이렇게 만났다 이거야, 서로. 그래서 PQ가 만나는 횟수. 자, 이렇게 지울게요, 이거는. 자, PQ가 만나는 횟수. 여기, 그죠? 몇 번? 29번 만났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 이제 얘만 구하면 되겠죠? PR. 자, 그런데 R은 말이야. R은 어떻게 R이 움직이죠? R은 위아래만 움직인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움직여요. 그죠? 근데 이거는 내려갈 때 걸린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이렇게 있단 말이야. 왕복하니까. 자, 그러면 내려갈 때는 선생님이 파랗게 표시할게요. 자, 몇 초 걸렸어요? 내려갈 때는? 자, 내려갈 때는 자, 7.5초. 그죠? 이렇게 내려갈 때 걸린 시간이 7.5초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은 7.5초 곱하기 2. 그러니까 얼마야? 15초가 되겠지. 다시 올라가는 걸린 시간이.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다시 N에 올 때 걸린 시간이에요. 그때 또 내려왔으니까 곱하기 3을 한다면 이렇게 걸린 시간 되겠고, 또 다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올라갈 때 어떻게? 7.5초 곱하기 4가 되겠죠? 이 시간대는 또 여기 와 있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는 홀수면 내려와 있고 짝수 올라갈 때 이거지.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여기 와 있고 짝수일 때는 여기 와 있는 거야. 누가? R이.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근데 2분 동안이니까 결국 120초라고 하는 것을 7.5로 나누면 16이 나와요. 몇 번? 16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결국은 짝수번이니까 7.5 곱하기 얼마? 여기는 16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쭉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이제 표현할 건데, 그럼 R이 왔다 갔다 하는 걸리는 동안 P도 움직인단 말이야. 그죠? 그때 P가 움직인 거리를 알아볼 건데,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미 이렇게 표현할게요. 7.5 곱하기 K를 표현할게요. 걸린 시간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알아볼게. 자, P의 거리 알아볼게요. 자, P의 거리 0에서 얼마까지? 7.5초까지 걸리는, 그죠? P의 속도가 V1이죠? 이렇게 해서 이거 적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P가 움직인 거리야. 마찬가지에도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은 5가 7.5보다 작으니까, 그죠? 5일 때까지는 40이라면서요, 그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쭉 가겠죠? 여기까지 얼마까지? 7.5까지, 그죠? 7.5K까지. 이때까지 자 거리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간 거리, 그죠? 그럼 뭐 K 값은 얼마? 1부터 해서 얼마까지? 16까지 올 수 있는 거니까 1, 2, 3, 4 얼마까지? 16까지 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거리 알아볼 텐데 이게 얼마야? 여기는 100이죠. 여기는 100. 얘는 얼마일까요? 7.5K 마이너스 5. 여기는 얼마? 40이니까 이 사각형 넓이 구하면 얼마 되겠어요? 자, 40 곱하기 7.5K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여기 얼마야? 곱하면은 이거는 300. 그죠? 300K 마이너스 200에다가 얘를 더하면 되겠지. 얘는 300K. 자, 300K 마이너스 200. 그죠? 요걸 둘을 더해 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그쵸? 300K 마이너스 100이 된다 이거야. 이게 바로 자 P가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1 넣고 2 넣으면 그때마다, 그죠? 이 시간일 때마다 그때마다 간 거리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그때 위치를 내가 다 써볼게요. 그게 제일 편하지. 자, 선생님이 알아볼 수 있게 써드리겠습니다. 자, 식이 좀 복잡하니까 몇 쓸까요? 자, LP는 움직인 거리는 300K 마이너스 100이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K 값은 1, 2, 3 바로 16까지 대입할게요. 자,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선생님이. 자, K 값이 1일 때는 P의 거리 얼마입니까? 1 대입해봐. 200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K 값이 얼마야? 2일 때는 자, 2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 얘는 50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K 값이 3인 경우는 3을 대입하면 900, 100 빼면 얼마야? 800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4 대입하면 얼마 되겠어? 얘는 1100.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선생님, 근데요, 여기 P가 만나는 장소가 M과 N인데 요게 200이고 요게 400이고 600, 800인데 이렇게 500 같은 건 안 되잖아요. 그죠? 500이 뭐야? 여기 200, 400, 여기 있죠? 500이면. 그죠? 여기 600이니까. 이해되시죠? 여기 반바퀴 200이에요. 500 여기다 P는 만날 수 없는 거지. 얘는 만날 수가 없는 거리야. 그죠? 그 위치란 말이야. 자, 마찬가지. 자, 얘는 400 나눴을 때 나머지 300이 남아. 300. 그죠? 트랙이 400이니까. 300이면은 요게 200이고 요게 100이면 300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P 여기다 생각해봐요. 어때? 절대 못 만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 안 된다는 얘기야. 가만 보니까 홀수일 때마다 만나는 장소가 가능해요. 왜? 그 다음에 5 한번 넣어볼까요? 자, 5 넣어볼게. 1500이잖아요. 그럼 1400이란 말이야. 그러면 400 나눴을 때 나머지 200 남으니까 여기 와 있단 말이야. 누가? P가. 그러니까 P가 올 수 있는 곳이 400 나눴을 때 나머지 200이던가 딱 떨어지던가. 그죠? 400, 4의 배수, 400의 배수. 나머지 200이던가 그 점이 됐을 때만 여기 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만 R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홀수만 가능하니까 홀수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홀수만 써볼게요. 자, 어떻게 돼? 1일 때 200, 3일 때 얼마야? 800. 그죠? 그 다음에 5일 때는 1400. 그 다음에 7일 때는 7, 4, 28 빼면은 600 더하면 돼. 600씩 더하면 되겠네. 그죠? 이게 600씩 띄어 쓰고 있으니까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에 9일 때 600을 더하면 2600. 그 다음에 11일 때 600을 더하면 3200. 13일 때 600을 더하면 3800. 그 다음에 15일 때까지 마지막이죠. 홀수니까. 600을 더하면 44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답이 나왔을 때 그때마다 P 위치 알아볼게. 자, P는 200이니까 여기 와 있는 거, 그죠? 여기는 N 자리 와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3이면 다 N이다, 그죠? 이게 홀수기 때문에. 미안. 800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M에 있어, 그지? 미쳤나 보다, 선생님이.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1400이면 나머지 200 남은 400 나눴을 때 N 자리 와 있고요. 이때에는 또 M 자리. 이게 반복되네, 그죠? 그래서 N, 여기는 M, 그 다음에 여기도 N, 여기도 M.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R은 또 어디 있을까 알아보자. R 위치 알아볼게요. 자, 1이니까 다 홀수란 말이야. 홀수, 그죠? 여기 있다 지금, 그지?
그 R은 전부 다 어디 있어? 전부 다 N자리 가 있다는 것이 있어. 그죠? 이렇게 N자리. 자, 이렇게 해서 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홀수만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나는 게 어디입니까? 보니까. 그죠? 같을 때 만나기 때문에 여기 1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5에서 한 번. 그죠? 그 다음에 9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3에서 한 번. 총 몇 번 만나요? 4번 만나네요. 그래서 PR이 만난 횟수는 몇 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을 물어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에는 합이 목적이니까, 그죠? 29 플러스 4를 더해봤더니 33번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좀 복잡했긴 했는데 좀 풀다 보면은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죠? 당연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리의 합을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내신 대비로 나올 수 있으니까 다시 반복해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995번으로 모시겠습니다. 글로 들어가실까요? 자, 995번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거는 넓이 구하래잖아요. 넓이 구하면 되지 뭐, 그죠?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하는 거니? 자, 2에서부터 t까지, 그죠? 2에서부터 t까지 fx를 dx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적분은 뭐지? 자, 이 fx를 적분한 거를 뭐 없어서 내가 쓸게요. 자, fx 적분하면 내가 이거를 대문자 fx를 할게요. 통상 이렇게 하니까, 그죠? 2부터 얼마까지? t까지. 그러면 이 넓이식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ft-f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물어본 게 이거니까 대입하면 돼요. 그죠? 리미트.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2로 갔을 때 자, t-2분의 st 요 자리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ft-f2가 되겠고 얘는 f'2가 되겠죠. 자, 이건 뭐와 같습니까? 그죠? f2와 같죠. 내가 이거를 적분한 걸 대문자로 했으면 미분하면 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얘다. 결국 f 값을 문제에서 주었기 때문에 얼마?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이건 개념 문제니까 가볍게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문제 996번으로 들어가시죠. 자, 996번입니다.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죠. 자, P인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Q인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 그죠? 그래서 이 두 넓이의 합이 4라 했을 때 A값 물어봤으니까 뭐 구하면 될 거예요. 그죠? 이 P라는 점에서 A 값이 있고요. 그 값을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넓이 알아볼게. 이 좌표가 A, A 제곱이니까 얘는 0, A 제곱이 되겠고 얘가 A, 제로가 되겠죠. 자, 우리 그런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얘를 S 할까요? 자, 이 사각형에서 얘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어떻게 구해요? 얘는 0부터 A까지 이거 S 넓이 구하면 되겠죠? 요 부분 알아볼까요? 요 부분. 자, 어떻게 구합니까? 0에서부터 어디까지? A까지 X제곱을 적분하면 되겠죠? 자, 하면 알겠지만 3분의 1 A 3승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 넓이는 A 곱하기 A라서 A 3승이죠. 그러면 A 3승에서 그지 얘를 빼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3분의 1 A의 3승이니까 그죠? 얘를 빼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S1 자, S1 이 넓이라고 하는 것은 A 3승의 전체 사각형 넓이에서 얘를 뺀 거니까 3분의 3 얼마가 되니? 3분의 2의 A의 3승 이렇게 나와주겠죠. 알겠죠? 얘도 그냥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얼마야? C. 그러면 요 값이 2,4기 때문에 여기가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부터 2까지 그죠? 이 부분 넓이는 A부터 2까지 누구를? X제곱을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적분했더니 3분의 1에 X의 3승 A부터 2까지죠. 그러면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2의 3승 되겠어.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두 넓이를 더하래요. 그죠? 이 넓이를 그냥 S2로 할까요? 여기를. 하여튼 두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라고? 이렇게 4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 S1 더하기 S2 넓이를 합을 구해보니까 얘를 더해봤더니 3분의 8 얘랑 얘를 더하게 되면 3분의 A의 3승 그 넓이의 합이 이렇게 4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3분의 A 3승은 3, 4, 12 얼마?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8 빼주면 그죠?
같이 3승 없애버리고 A값 구할 건데 3승인데 4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3의 제곱근 4다. 이 3은 여기로 가고 이 4가 여기로 가면 되겠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A값 구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네요. 간단하죠. 자, 당연히 A값이 이 안에 들어있겠죠. 자, 이거는 A의 몇 승? 3승 한번 해볼까요? 8 나오니까 당연히 얘를 3승 해봐. 그럼 4가 되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문제 997번으로 가시죠. 자, 997번 문제 또 풀어볼게요. 문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차함수하고 상수, 그죠? 상수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가 S1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1차함수하고 y는 5 마찬가지 상수함수 둘러싸인 넓이가 S2 그죠? 그랬을 때 넓이 관계가 이렇다는 얘기죠. 이하가 더 크죠. 그랬을 때 하여튼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양수 m 값을 구해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려서 설명해 드릴게요. 넓이 문제는 그래프를 꼭 잘 그려야 됩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예요. 그죠? 꼭지점 0,1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와 같이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분의 1 x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y 이꼴 5 이렇게 선을 지나게 했을 때 교점을 먼저 구해봐야 되겠어요. 자, 이때 이 넓이가 S1이에요. 그죠? S1. 자, 그러면은 교점 알아볼게. 자, 둘이 만나야 되니까 얘랑 이렇게 같다고 놓을 때 그죠? x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빼기 4가 되고 얘는 4가 됩니다. 그러면은 S1 넓이 어떻게 돼요? 이 넓이는 우리가 오늘 계속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준 거야. 공식이에요, 공식. 그죠? 뭐야? 6분의 최고차계수 얼마? 4분의 1 절대값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 뺀 거에 3승이죠. 자, 4 빼기 4의 몇 승? 3승.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24분의 1 곱하기 8의 3승이니까 8 몇 번? 이렇게 3번. 선생님 이렇게 곱할게요. 일부러. 자, 그러면 어때? 약분했더니 이게 3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8, 8에 64. 이게 S1 넓이가 됩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는 이제 S2 알아볼 텐데 S2는 뭐냐면 얘도 사실 어떤 건지 아시죠? 이건 기울기고요. 0,1. 우리가 상식을 알고 계실 겁니다. 절대값 x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뭐 아시겠지만 알파 콤마 베타를 꼭지점으로 갖는 V자 형태 함수 이 그래프잖아요. 이 기울기 1이죠. 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러면은 얘는 0, 알파가 0일 때 이렇게 나오니까 0,1이야. 무슨 점? 꼭지점이. 알겠습니까? 바로 이 점 말하겠죠. 자, 그리고 기울기는 m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얘가 더 넓이 작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좁아야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부분 넓이가 바로 S2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쨌든 간, 자, 여기는 5가 되겠고, 그죠? 그래서 높이가 4가 되고, 가로의 길이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얘랑 만나는 겁니다. 자, 이 교점은 대칭이라서 같이 나와줄 거야. 자, 우리 구해볼게요. 자, 요 그래프 누굽니까? y는 m, 절대값 x 플러스 1과 y는 5랑 같이 연립하셔야 돼요. 그래서 5는 m 곱하기 절대값 x 1이기 때문에 빼주면 4가 되겠고 m 절대값 x m 나눠주면 양수기 때문에 그죠? m은 0 아니에요. 절대값 x는 m분의 4가 되겠죠?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m분의 4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교점에서 요 값이 마이너스 m분의 4가 되겠고 요 값이 m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삼각형 넓이 구해볼게요. 삼각형 넓이. 자, 삼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요 길이가 가로가 되겠지? 그럼 요거 둘을 어때요? 빼서 거리. 그죠? 이게 둘 더하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1 곱하기 m분의 4 빼기 m분의 4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요 밑변 거리가 되겠고 5에서 1 빼면 4가 되겠죠? 4. 이 넓이가 바로 S2다. 이 얘기예요. 약분을 이렇게 해봤더니 2가 남겠고 그러면 n분의 8이기 때문에 n분의 16 이렇게 S2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S1은 3의 S2가 되니까 S1 대신
3분의 64를 대입을 하시고 3 곱하기 S2에다가는 n분의 16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약분해주면 얘는 이렇게 4가 되고요. 3이 1로 가서 그죠? 결국 n분의 1은 곱해주면 이렇게 9분의 4다. 우리 지금 m을 물어봤으니까 역수를 취해주면 4분의 9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공식 사용하시고 다양하게 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다음 문제 998번으로 또 보실게요. 자, 998번. 이 문제는 참 좋은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이거 배우셨나요? 제목이 뭐냐면 등적 공식이라 해서 자, 같은 말로 넓이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넓이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베타, 감마 3차 함수를 한다면 이 넓이가 같다는 얘기예요. 이 넓이가. 그죠? 그래서 넓이가 같을 때 뭐가 됩니까? 뭐 알파부터 얼마까지? 감마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정적분했을 때 값이 제로다. 그죠? 이 공식이죠. 꼭 기억하세요. 정적분 값이 얼마가 된다? 0 된다는 공식입니다. 반드시 꼭 기억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하나 팁을 알려드린다면 3차 함수일 때 넓이 같을 때는 요 길이가 항상 같습니다. 얘가 뭐 1이면 2면 3이 돼야 되고요. 이런 거야. 있습니까? 뭐 2면 4면 얼마? 6 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넓이가 같을 때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항상 같고요. 이 베타는 이 두 점의 중점이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까지 풀 텐데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방금 배운 내용이 연관성이 있단 말이야. 잘 보세요. 얘 우함수잖아요. 그죠? y 대칭함수. 얘도 우함수고요. 얘는 우함수인 거겠지? 얘도 우함수죠? 우함수. 끼리 곱하면 뭐야? 우함수예요. 자, 이것도 좀 한번 배워볼까요? 자, 우함수 끼리 곱하면 우함수죠? 왜냐면 가장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x제곱 우함수 맞죠? 자, x4승 우함수 맞죠? 어때? 결과가 이렇게 우함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같은 종류끼리 하면 우함수 나오고요. 마찬가지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뭐야? 얘는 우함수 나오죠? 기함수 1승, 얘는 3승, 몇 승? 4승 우함수 나오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하면 돼.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기함수 우함수 곱해볼까요? 1승, 얘는 2승 우함수 맞죠? 기함수 맞죠? 이게 뭐가 됩니까? 3승, 얘는 뭐야? 기함수 되겠죠? 이런 것들은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간단한 기호 가지고. 그래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 이게 뭐야? 우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fx가 뭐다? 바로 y축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대칭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 문제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 써 있단 말이야. 그죠? 뭐야? 얘랑 더한 게 얘랑 같다니까 딱 대칭이라서 얘는 얘랑 같아야 되죠. 그죠? 또 얘는 얘랑 같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이 그래프 잘 보시면 알겠지만 K값은 4보다 어때? 작아요. 그죠? 얘를 풀었더니 얼마 나온다? 얘는 Y절편, 여기 X절편인가요? X 바라볼게. 자, 여기는 X가 얼마입니까? 자, X가 루트 K죠? 그리고 X는 풀마 2가 나오겠죠? 여기 루트 씌워볼까요? 자, 얼마? 루트 K는 2보다 작으니까 얘가 얼마다? 빼기 루트 K가 되겠고 얘는 얼마 되겠어요? 2가 되겠지. 플러스면 이렇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빼기 루트 K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등적 공식 넓이가 같다를 써먹어 볼게요. 얘만 보세요. 얘만. 그죠? 0에서부터 얼마까지? 2까지 두 넓이 같으니까 얘는 3차 함수 아니에요. 그냥 일반 함수입니다. 4차 함수죠.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했을 때 얼마가 된다? 어때? 제로가 되겠죠? 그걸 써먹는 거야. 그래서 자, fx가 어떤 식입니까? fx10부터 전개해 볼게요. 자, 곱해봤더니 x의 4승 그 다음에 4 플러스 k의 x의 제곱 그 다음에 4k라고 하는 4차 함수 보이시죠? 그래서 이 4차 함수를 가지고 0에서부터 얼마까지? 2까지 적분했을 때 그죠? 이거를 이렇게 적분했을 때 정적분 값이 제로가 된다를 이용하시면 K값을 구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적분해 볼게요. 자, 5분의 1에 X의 5승 그 다음에
3분의 4 플러스 k의 x의 3승. 그 다음 4k의 x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이 제로다를 이용해서 k 값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 넣어볼까요? 그럼 얼마야? 32가 나오겠지? 그래서 5분의 32. 3분의 얘는 8 되니까 8, 4, 32. 8k가 나와주겠고요. 2 대입하면 8k가 되겠죠? 이 값은 제로가 됩니다. 자, 분모 없애버리기 위해서 양변에 15를 곱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3이 남아서 96이 되겠고요. 자, 얘는 5가 남겠죠? 그럼 32 플러스 8k 플러스 8 곱하기 15. 그래서 120k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96 빼기 160. 그 다음 마이너스 40k 플러스 120k 이꼴 제로. 자, 얘는 얼마가 되니? 얘는 80k가 되겠지. 80k죠. 80k는 얘 넘어갔더니 160에서 96을 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4가 되겠고 5가 남고요. 얘는 64가 되겠네. 64. 그러면 k 값은 80분의 64가 됩니다. 여기에서 8로 약분하게 되면 8, 8, 10 얼마? 5분의 4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k 값 구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문제 포인트를 하셔야 돼요. 이 넓이 더한 거랑 같다. 그치? 그러면은 대칭이니까 요 두 넓이 같다. 그럼 결국 0부터 2까지 정적분 되는 걸 0 되는 걸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정적분이 0 되는 걸 이용해서 k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 식을 0부터 2까지 정적분 했을 때 0 되는 것을 이용해서 그지? 미지수 k 값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네. 다음 문제 999번으로 숨가쁘게 들어갈까요? 들어가시죠. 자, 999번 이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뭐 아시겠지만 먼저 위치식부터 알아볼까요? 위치 x는 자, 처음 위치, 그죠? 처음 위치에다가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했을 때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 문제는 10인점을 출발했으니까, 그쵸? 처음 위치 얼마가 되니까? 처음 위치가 바로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0에서부터 t까지, 그죠? 속도를 대입하게 되면 2t-4가 돼서 얘를 적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10 플러스 되면서 적분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4t 0에서부터 t까지, 그죠? 그럼 그때 x라는 이 위치식은 자,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0이 되겠죠? 이거 위치식이에요. 근데 이 x가 위치인데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가 뭐야? 바로, 그죠? 최소란 얘기야, 최소. 그죠? 그럼 최소란 말 나올 때 우리 뭐 했습니까? 2차 함수니까 완전 제곱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t가 얼마일 때? 2초였을 때 x는 바로 6 되겠어. 어떤 시간 대입한다 하더라도 점점 커질 뿐이죠. 좀 더 멀어진다 원점에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제일 작을 때는 그나마 2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가까이 6인점이 와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더 6보다 크니까 더 멀리 간단 말이야. 그래서 최소가 되는 x는 얼마다? 바로 2초일 때 6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얼마? 위치는 6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 1000번으로 마지막 문제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자, 드디어 마지막 1000번입니다. 선생님이 자, 이 1000번 문제까지 잘 풀고 마무리 짓고 클로징 멘트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1000번 문제를 풀고 들어갈게요. 자, 두 점 P와 Q의 T에서의 속도를 각각 이렇게 VP, VQ라 했습니다. 바로 P의 속도가 되겠고요. 얘는 Q의 속도가 되겠죠. 어쨌든 PQ가 출발하는 후에 원점을 동시 출발하는 후에 한 번만 만나래요. 한 번만 만나래요. 무슨 말이야? 바로 T가 만나는 시간이 T 아니겠어요? 만나서 서로 시계 딱 까봐봐.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T가 몇 개? 한 개가 되란 얘기죠. 그죠? 한 번이면 T 한 개, 두 번이면 T 두 개 되란 얘기죠. 결국 T가 한 개가 되도록 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거 만족할 수 있는 정수 A의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일단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 조건은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P의 위치하고 Q의 위치, 그죠? P의 위치하고 Q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 만나기 때문에 위치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 그러면은 자, P의 위치 알아볼게요. 자, 원점을 출발하기 때문에 처음 위치는 제로가 되겠고, 자, P의 속도 얼마입니까? 자,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의 dt가 되겠죠.
자, 그러면 t3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0부터 t까지 대입을 하면 t3승 플러스 t제곱 빼기 t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q의 위치 알아본다면 0부터 t까지 마찬가지 2t 플러스 4분의 a를 적분하면 되겠죠. 자, t제곱 플러스 4분의 at 0부터 t까지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t 대입을 하면 t제곱 플러스 4분의 a의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둘이 만났다 그랬으니까 얘네들이 어때? 같아야 되겠죠. 같게 할 수 있는 t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3승 플러스 t제곱 마이너스 t하고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t와 같을 때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넘겨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4분의 a 플러스 1에 t가 되고 이꼴 제로가 되겠지. 여기에서 t를 묶었을 경우에 t제곱 4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서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때 t를 구하는데요. t는 0보다 큰 거예요. 그죠? 출발은 후니까. 그지? 그래서 0일 때 보면 안 돼. 0 되는 시간도 구할 수 없거니와 0보다 늘 커야 돼. 속도 문제에서는 t는 항상 0보다 크다. 상식이야. 자, 그럼 얘가 근데 몇 개 나와야 됩니까? 한 개가 나와야 돼. t가 한 개. 그러면 여기 이제 알겠지만 t는 이게 어때? 양수돼야죠. 왜냐면 t제곱 4분의 a의 풀마일. 자, t 값은 루트가 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4분의 a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기잖아요. t는 양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이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0 되면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컸을 때 t 값이 이렇게 풀마 두 개가 나오는데 플러스만 답이 되겠지. 그래서 한 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값이 어때? 양수되란 얘기야. 그래서 4분의 a는 빼기 1 넘어갔을 때 a는 빼기 4보다 커야 됩니다. 얘보다 큰 최소 정수 얼마입니까? 당연히 빼기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보다 최초로 큰 거 정수니까 마이너스 3을 답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고요. 자, 1000번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활용 문제 넓이랑 속도 문제죠. 거리 문제죠. 자, 좀 어려웠을 거야. 시스템이 예년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그죠? 근데 참 좋은 문제가 많습니다. 나 이거 문제 풀면서 거의 수능에 가까운데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쌤을 여러 번 풀면 누가 그런 말 했어요. 인생이 바뀐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수학이라는 거는 한 번 딱 풀고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한 건 뭐였죠? 이해한 거는 그거는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때? 그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 문제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 문제를 남한테 또는 자기한테 설명할 정도의 실력이 되려면 뭐밖에 없어. 그죠? 공부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뭐죠? 복습이잖아요. 복습 뭐야? 받아쓰기가 아니에요. 받아쓰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나한테 되물어봐. 정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까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습니까? 그러면 또 다시 반복해서 풀어봐야 돼. 그런 게 바로 뭐야? 공부가 되는 거거든. 그런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공부를 잘해야 공신되는 거야. 알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공부에 집중하셔야 정말 그래야 좋은 데 갈 수 있어요. 좋은 데 가실 분들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대학은 한정돼 있고 과 인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바늘 틈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한 노력,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정말 그저 하기 싫은 힘든 이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내가 원하는 목표를 딱 잡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 여러분들 잘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되길 희망하고 선생님도 간곡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응원하면서 자, 마지막 문제 1000번까지 풀어봤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기말고사 대비도 잘해서 시험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결과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봐요. 안녕.